여러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사실 시민의 신뢰는 경찰 조직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경찰은 바로 그 신뢰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 도대체 이 문제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어떤 처방이 내려졌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질문,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그냥 가끔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진짜 원인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해답의 실마리가 이미 10여 년 전에 그것도 경찰이 스스로 펴낸 연구 보고서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복잡한 흐름도 이게 바로 그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경찰 조직 내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그 내부 문제를 하나씩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고서가 가장 먼저 지적한 핵심 문제는요, 바로 조직의 뼈대, 즉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호리병형 구조입니다. 호리병 다들 아시죠? 아래는 뚱뚱한데 위로 갈수록 목이 확 좁아지는 거. 경찰 조직이 딱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아래쪽에 잔뜩 있는데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승진의 문은 바늘구멍처럼 좁다는 거죠. 당연히 이 좁은 문을 뚫기 위한 경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와, 이건 2011년 보고서에 실제로 담겨있는 정말 충격적인 문장입니다. 이 극심한 경쟁이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승진을 위해서라면 부정한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심지어 돈이 오가는 부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아주 강하게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순히 승진의 문이 좁다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사람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바로 이 성과평가 시스템 자체가 또 하나의 갈등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경찰의 성과평가는요, 이렇게 등급별로 비율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좋은 등급인 수는 상위 20%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모든 팀원이 밤새워서 열심히 일해도 누군가는 무조건 낮은 등급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같이 범인적던 동료가 어느새 나의 경쟁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런 내부의 문제들이 그냥 조직 안에서만 골마 터질까요? 천만에요. 이게 결국 조직 밖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아주 파괴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아까 봤던 그 흐름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각 단계가 어떻게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 쇠퇴의 순환을 만들어내는지 그 고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 호리병 구조와 불공정한 평가 같은 내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둘째, 당연히 조직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줄대기 같은 인사비리가 생겨나겠죠. 셋째, 이런 내부 갈등은 경찰 조직 전체의 실력, 즉 경쟁력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이렇게 약해진 경찰의 역량은 결국 국민들이 느끼는 치안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마침내 국민의 불신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악순환이죠. 이렇게 병의 원인이 진단됐으니까 이제 처방이 나와야겠죠. 이토록 오래되고 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디어 정부가 대대적인 개입을 결정합니다. 일종의 수술에 들어간 셈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2011년 보고서 제목 자체가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경찰 인사정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미 10년도 훨씬 전에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오래 묵은 숙제였습니다. 31년.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1991년에 경찰청이 내무부로부터 독립한 이후 외부의 큰 간섭 없이 행정적 독립성을 누려온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긴 시간 동안 이 인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31년 만에 정부는 그 해답으로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수십 년 된 문제와 최근의 조치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럼 이 경찰국이 도대체 뭘 하는 곳이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경찰의 중요한 정책이나 특히 총경 이상, 그러니까 경찰 조직의 허리를 담당하는 고위직 인사를 정부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경찰의 주요 인사와 정책을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생긴 셈이죠. 그리고 이건 경찰국이 출범할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이제 하나의 경찰,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경찰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게 뭐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내두의 파벌싸움, 줄서기, 이런 거 다 없애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개혁의 명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원인 진단과 정부의 처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을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정부가 내놓은 구조적 감독이라는 외부적인 처방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수십 년 동안 조직 깊숙이 자리 잡은 내부 문화라는 아주 오래된 질병이 있죠.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외부에서 가해지는 강력한 구조적 통제가 조직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이 문화적인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대한민국 경찰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